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발표되자 시민사회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이유와 절차, 모든 게 문제라면서 규탄 논평까지 넣는데요.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면 뉴스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뜻밖이다, 이제 이런 거죠. 예상을 전혀 못하셨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자체가 이제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였고, 예. 또, 그동안 이제 그런 공약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네.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면은 할 수 없고, 가석방 제도 같은 걸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을 했었고요. 네. 재계에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결국 가석방으로 나온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면 형기의 3분의 1, 네. 지침에 의하면 한 7, 80% 정도 형기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런 형기를 살았을 때 나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약하셨던 그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거에 정반대의 조치들이어서 좀 네.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민변 김남금 위원장께서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면권 남발하지 않겠다라는 그 공약을 어겼기 때문에 반대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이번 특별 사면 반대하시는 구체적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돼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사법부가 한 판결들을 행정부가 사면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죄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네. 삼권분립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가능하면 행정부나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이제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아주 보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네. 보통은 과거에 이제 그 재판들이 군사 독재 정권 때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방토로 사용돼서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과거의 재판에 대해서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부패 범죄이고 뇌물을 수십억이나 받은 그런 이제 사례이고 행정력을 또 그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재벌 삼성 재벌 같은 걸 지원해줬던 사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면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면책권이 상실되면서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죠. 보통 학계에서는 이런 탄핵까지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탄핵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했다라는 이제 아주 전례 없는 사례를 또 남긴 것이어서도 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이유 중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무척 나빠졌다. 5년 가까운 복역 생활 동안 상당히 많은 건강 악화가 있었다.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인도적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비해서 형사소송법도 법이라는 게 다 눈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감 중인 자가 이제 형을 사는 것이 건강에 큰 해를 준다,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형 집행정지로 구속 집행정지로 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서는 건강이 나빠지면 다 이런 이제 형 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런 경우에 꼭 사면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면은 사실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 하는 그런 적용하는 제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청와대에서 밝힌 사면 이유가요. 국민의 화합과 통합입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이런 국민의 화합과 통합의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런 그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패습에 대해서는 이제 근절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전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또 어떤 범죄로 들어간 것들이 아니라 네.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삼성과 같은 재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행정력을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그런 이제 재벌들을 밀어주기를 하고 그 네. 과정 속에서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물범죄,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된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크게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탄핵까지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 사회적 공감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대체적인 의견인데 그런 네. 사회적인 공감대하고도 좀 다른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주로 사면의 이유 부분이죠. 사면의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 공감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헌법 원칙이라든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민변에서는 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죠. 이 절차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그 방식 중에 하나로 사면을 하기 전에 사면 심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절차적으로 사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심사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면 심사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아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네. 그 심사에서도 올라간 적이 그 없었는데 20일하고 21일에 열렸다고 하죠. 사면심사위원회가요. 근데 뭐 안건이 올라갔었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만약 네. 올라갔었다면 언론에서도 알려졌을 텐데 전혀 아하. 알려지지 않다가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제 사면이 이루어져서 네. 그 사면 자체의 결정도 그렇게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좀 밀실에서의 어떤 합의, 밀실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예. 다분히 이제 뭐 대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좀 정치적 고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조금 전에 밝힌 것을 보면은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공개를 해야 이 절차상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네. 이제 그건 사회에도 알려야 되잖아요. 아하, 이런 사면 예. 심사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네. 언론지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갑론을박이었던 찬성 반대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 네.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음. 사면 문제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청와대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사면에 대한 그 언론의 질문이나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토된 바가 없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격적으로 사면 발표를 한 이유를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사면은 웬만하면 하진 않고 원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보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고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네. 절차에서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본다고 그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지도 않고 뭐 사회적인 논의나 논쟁도 없었는데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공약에도 좀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떤 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 이유라면 어떤 그건 것이 아무래도 선거에 이제 영향이 선거. 있겠죠. 네. 선거에 뭐 사면이나 이런 거 사면을 안 하고서는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사면을 하고 선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면을 하는 것이 여당 대통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그런 네. 판단 하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요. 우선 뭐 그 환영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 일각에서는 왜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명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특별 사면 대상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되지 않느냐?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이런 사면권을 남용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누구는 사면을 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은 사면이 대상이 아니냐? 아하. 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사면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는 헌법에 있어서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게 된 것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뇌물이나 그런 부패 범죄를 한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인데 네. 이렇게 정치 이유로 한쪽은 사면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직 대통령도 뭐 나도 당연히 사면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는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민변이나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사면은 절대로 사면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 지금도 형사소송법 471조에 그런 수감 중인 그 자가 이제 그런 건강이 굉장히 네. 나빠져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형집행 정지를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유를 가지고 네. 형집행 정지를 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사면 결정 서명 날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철회란 방식이어야 합니까? 형집행정지를 바꾸려면? 뭐 만일 이제 서명까지라고 공표를 했다 그러게 되면 뭐 네.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네. 철회라는 것들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렵겠죠.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걸 교훈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너도 나도 왜 재계에서는 뭐 그럼 당장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또 사면을 왜 안 해주냐 네. 그럴 거고 네. 뭐 곳곳에서 이제 다 사면 요구가 나올 텐데 예. 그럼 뭐 노동계나 이런 쪽에서는 또 왜 우리는 그런 그 정부의 그런 잘못된 정책에 저항을 하다가 네. 뭐 집시법이나 이런 거로 처벌을 받았는데 예. 그런 진짜 어떤 사면의 사유가 돼야 될 사람들은 사면을 안 해주면서 또 사면을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많고 네. 법의 위신이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도 크게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국가적 손실들을 보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